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식 사진 찍기가 비만의 원인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시죠? 어떻게 음식 사진을 찍는데 이게 비만의 원인이 되냐? 좀 의아하실 텐데요. 하여튼 음식 사진 찍는 분들이 요즘 많다는 것은 아마 두루두루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직접 찍기도 하실 것 같고요. 사진 찍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지참하잖아요. 뭐 음식 먹을 때도 뭐 정말 하루 종일 지참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긴 한데 사실은 사진 찍는 이유, 그 자체가 재밌습니다. 사진 찍는 그 행위가 재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내가 더 맛있게 음식을 먹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음식 사진 찍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리는 겁니다. SNS에 올리면은 누가 봐주잖아요. 남이 봐주기를 기대를 해서 사실 음식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음식 사진만 찍지 않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점에서 이걸 이제 인증샷이라 그러죠. 뭐 소위 맛집에 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음식 사진 찍기를 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더 먹게 됩니다. 내 몸이 필요한 것보다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먹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먹기 충족이라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먹기 충족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남한테 알리고 싶은 심리. 이것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먹게 만듭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기 충족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비슷한 것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먹고 싶다 또는 배고프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라는 것은 먹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것을 먹고 싶은 배고픔이라고 한다면요. 먹기 충족이라는 것은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충족이 되기 시작하죠. 충족이 100%다 되면은 숟갈을 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먹기 충족이라고 하죠. 먹기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먹기 충족은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0이라고 먹기 충족을 갖다 100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100은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대부분은 되게 일정하다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만은 대부분은 다 일정합니다. 자, 이 먹기 충족이 어떤 원리에서 작동되느냐를 알려면은요, 역시 여기서 충족이라는 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뇌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뇌가 하는 가장 큰 기능은 생각하는 뇌, 느끼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데 서로 다르죠. 생각하는 뇌는 주로 대뇌 피질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느끼는 뇌는요, 뇌 심부에 있는 변연계와 시상이 주된 부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요. 느낌은 이제 감정과 욕구가 있습니다. 뭐 화가 난다, 뭐 우울하다, 신난다, 뭐 행복하다. 이게 다 느낌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먹기 충족. 내가 얼마나 음식을 먹으면서 충족이 되느냐. 그 중에 한 부분, 이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먹기 충족이 되는 충족도는요,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 어떤 느낌에서 결정이 되느냐, 네 가지 맛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맛이라는 것은 크게 앞맛, 입맛, 목맛, 뒷맛이라는 건데요. 용어에서 이미 짐작이 되듯이 앞맛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이 나옵니다. 이거 참 맛있게 생겼어. 냄새도 좋아. 그리고 주위에 뭐 음악도 들리고 뭐 이 레스토랑은 뭐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벌써 이 먹기가 충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앞맛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점 떼서 한 입 떼서 입에다 넣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맛있어. 산의 진미야. 이것을 입맛이라고 하죠. 다 여기 느끼는 데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맛을 음미를 하고 아니면은 씹고 그래서 이제 목 넘김을 합니다. 그럼 또 목 넘김에서 또 맛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목맛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 이게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지고 위에 찹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뭐 모호한 느낌이긴 하지만은 입맛이나 안맛이나 목맛에 대해서 모호한 느낌이 하지만 뭔가가 이렇게 그득한 느낌, 약간 뭐 포만감, 배부름,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만족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것을 합쳐서 뒷맛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먹기 충족은 바로 이 네 가지 맛에 의해서 충족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얼마나 충족이 되느냐를 가지고 충족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생각이 있죠. 내가 이제 먹으면서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아까 사진 찍기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뭐 내가 무슨 계획을 한다든지 딴 생각들을 해요.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뭐 어저께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한다든지 뭐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민을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생각이죠. 먹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무엇을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은 이게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네, 기억이라는 생각입니다. 느낌은요, 현재밖에가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느끼는 거지, 뭐 어제 느꼈던 것은 기억이라는 거죠. 내일 내가 맛있게 먹을 거야. 이거는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네, 당연히 생각입니다.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죠. 자, 이 생각과 느낌, 충족도, 먹기 충족에서의 충족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이것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충족이 되는 정도는 같은 그릇에 있습니다. 한 그릇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생각이 적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충족도가 늘어납니다. 네, 같은 한 그릇에 들어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족도가 줄어듭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은요, 충족도가 줄어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생각을 내가 많이 할수록 먹기 충족의 충족도는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먹기 충족이 되는 게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하는 충족하는 정도를 충족도라고 한다면은 충족도하고 음식의 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충족은요, 충족도 곱하기 음식의 양입니다. 그래서 충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먹기 충족 100을 만족시키려면 더 먹어야 됩니다. 반면에 충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적게 먹어도요, 먹기 충족 100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내가 음식 사진 찍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할수록 충족도는 떨어지고 따라서 음식의 양을 더 먹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남에게 알리고 싶은 심리가 어떻게 나를 더 먹게 만들까요? 네, 내가 알리고 싶다는 것은 내가 뭐를 알리고 싶을까요? 네,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대개는 알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먹는 이 음식이 특별하다. 일종의 자랑이죠. 이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우울하고 이런 걸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음식 먹을 때는요, 그런 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이 음식이 특별하고, 또 내가 이거를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이런 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알리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이제 봐줍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리고 댓글도 또 달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지속되고 그게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남에게 알리고 싶고 그게 이제 남들이 봐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맛있게 먹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요. 맛있게 먹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더 먹게 됩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음식은 정말 건강에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먹게 됩니다. 네, 이런 원리로 남한테 알리고 싶은 심리가 나도 모르게 음식을 더 먹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음식 사진 찍기가 음식을 더 먹게 만드는데요. 그렇다고 과식을 하게 만든다든지 뭐 폭식을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먹었다는 느낌, 적절히 먹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사실 조금 지나 보면은요, 약간의 배부름이 있는데 그게 약간의 불쾌한 배부름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대부분은 무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잘 먹었다는 느낌, 내가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다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불쾌함은 항상 무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몸이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먹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됩니다.
네, 계속 누적이 되니까 뭐 수주, 네, 뭐 하루 이틀 사이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몇 주가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잖아요. 예, 그러면 몇 킬로가 늘어 있어요. 뭐 한 1년쯤 지나 보세요. 네, 한 5kg, 10kg까지도 막 늡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네, 음식 사진 찍기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거죠. 같은 원리로요, 음식 사진 찍기만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음식 먹을 때 딴 것을 하면은 딴 생각을 한다든지, 딴 것을 하면은 또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스마트폰 보기, 뭐 TV 보기, 아니면은 책 읽기. 예, 책 읽기조차도 사실은 음식을 더 먹게 만들죠. 딴 생각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은 뭐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고 뭐 이렇게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SNS에 올린다. 이런 등등의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하는 거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충족도를 떨어뜨리긴 하지만은 충족도를 높이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음식을 천천히 먹는다는 게 음식의 충족도를 높여줍니다. 먹기의 충족도를 높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는 사실은 상쇄가 됩니다. 그동안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 찍기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음식을 먹는 동안 뭐 딴 것을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나요? 네, 지금부터는요, 음식을 먹을 때는 오로지 음식 자체의 맛을 음미하면서 즐겨보세요. 네, 천천히 맛을 즐기면서 음식의 좋고 나쁨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